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떨어진 거 붙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가 이것 때문에 뒷말을 끊임없이 낳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길진근 기자와 논의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요. 신기남 의원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다니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남 의원이 그 대학 원장을 만나서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겠냐라는 걸 아마 상의를 한 것 같고요. 아마 그 와중에 그 변호사 합격률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2012년 1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해마다 지금 1,5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합격률이 87%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시 재수를 하고 하면서 올해 2015년 4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67%까지 그 합격률이 떨어졌거든요. 그걸 이제 80%까지 다시 올리자라고 아마 신기남 의원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 소개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과연 어떤 부탁을 했을까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약간 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죠. 예, 그 신기남 의원 아들이 졸업시험 3번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3번의 기회에 다 낙제를 했는데 신기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단 1점 차이로 커트라인에 걸렸다. 1점입니다. 1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커트라인 좀 낮춰서 우리 아들을 좀 구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내가 법무부에다 얘기를 잘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 학교 로스쿨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부원장을 직접 사무실로 불러서까지 뭔가 얘기했다는 건데 양쪽이 모두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간단치 않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성명서를 냈는데 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이틀 전에 나온 거네요. 예,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도 문제가 심상치 않자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기남 의원이 저번에 해명 보도자를 냈고요. 그 이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명을 낸 겁니다. 자, 하지만 새누리당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까지 직접 열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4선의 야당 거물 정치인이 로스쿨 원장, 부원장을 차례로 만난 것이 압력과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로스쿨은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하고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이 보장되면서 유전 합격, 무전 불합격, 또 유권 합격, 무권 탈락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병행존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제고 잘못하면 변호사 업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과 로스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로스쿨의 어떤 학생, 즉 부모를 잘 둔 금수저 밀고 태어난 일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에서 50년 넘게 존재를 해왔지만 5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 그건 하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신기남 의원 관련해서 이제 오신환 의원이 이제 비판 성명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배승희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장까지 접수했네요. 예,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직권남용 및 뭐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 시험을 통과 못한 수준 미달 변호사가 나오면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꼭 배승희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이라든지 곳곳에서 신기남 의원을 규탄하고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오늘도 사퇴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을지로라 그래서 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 그랬는데 저런 일이 벌어졌네요. 얼마 전에 윤우덕 의원 사건으로 한번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딸을 대기업에 민원을 해서 채용을 시켰다. 이런 의혹 때문에 한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인 뭐 엄중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올바른 일일까요? 박성원 의원, 좀 제안이 있으십니까? 우선
그 새정치연합이 진정으로 약자를 위하는 당이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남 의원의 주장만 듣지 말고 네. 정말 그 다양한 측면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최소한의 그 신 의원의 부적절한 저런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징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회복해서 어떤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길인 만큼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그 전에 아까 윤호덕 의원이라든지 많은 그 문제가 야기됐던 의원들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다. 뭐 또 네. 무슨 이유로 심지어 네. 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마저도 네. 그 사법부의 부당한 어떤 탄압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우선 내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그리고 상대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근거가 있든 없든 비판한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네. 야당으로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번에 좀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식들의 변호사 시험 문제며 변호사가 된 자식들의 취업 문제며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잘 드러난 것이 윤우덕 의원과 신기남 의원이어서 그렇죠. 김태현 의원 문제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젊은 가슴들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